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은 전지할 시기가 다가와서 제가 전지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를 하기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볼펜과 이 유성 사인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준점을 좀 정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그 예전부터 농사를 지셨던 분들은 아마 전지를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신 지 1, 2년 밖에 안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 전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고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정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유성 사인펜입니다. 자, 이 유성 사인펜이 지금 이 밭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이 주지 굵기가 거의 유성 사인펜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유성 사인펜하고 비슷하면은 대부분 한눈 전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눈 전지를 안 하고 단초 전정을 했을 경우, 이 주지눈만 놔두고 단초를 전부 했을 경우에는 이 주지눈에서 신초가 발화가 잘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초 발화가 잘 안 되고 빈눈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정도의 굵기 역시 되도록이면은 한눈 전지 하셔도 됩니다. 요거 그 대신 요거보다 굵든지 요 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 정도 이상이어야지 한눈 전지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 주지가 모나미 볼펜, 자, 이 모나미 볼펜 정도의 굵기면은 대부분 단초 전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부분 모나미 볼펜 수준밖에 안 되면은 대부분 단초 전정 하셔야 되고, 자, 이 꺾인 부분이 모나미 볼펜만 하고 그 반 이상 갔을 때 이 모나미 볼펜보다 훨씬 가늘 경우에는 강전지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때는 이 나무의 상태를 봐서 50%에서 강전지를 하는지 30%에서 강전지를 하든지, 그거는 이 나무 굵기에 따라서, 주지 굵기에 따라서 강전지냐 아니면은 전부 단초냐 정하셔야 됩니다. 자, 앞부분 굵기 꺾은 부분에서 이 모나미 볼펜만 하면은 끝부분은 상당히 가늡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동해를 받아서 말라 들어옵니다. 말라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강전지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이 모나미 볼펜만 하고 끝부분이 모나미 볼펜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다 그냥 단초 전정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단초 전정을 하셨을 경우에 아상 처리를 모나미 볼펜만 하면 아상 처리 하지 마십시오. 아상 처리 하시면은 상처를 주는 건데, 이 가는 나무에 상처를 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가지가 마를 수 있습니다. 이 주지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는 데는 되도록이면 아상 처리 하지 마시고 메리트청을 발라주세요. 자, 메리트청을 바르는 시기는 물흐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물이 나오는 그 시기에 메리트청을 발라주시면은 훨씬 싹이 잘 트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나무에는 아상 처리를 안 해도 싹이 잘 틉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굵기 이상이 되든지, 지금 이 유성 매직 정도 됐는데 중간중간에 눈이 단초 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는 전부 다 단초 전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지가 이 정도 굵기인데 단초 전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상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상 처리를 또 필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전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눈 전지를 하는 거는 결과지 한눈입니다. 자, 이거는 주지 눈이지 결과지가 아닙니다. 자, 요거는 주제 눈이고, 자, 결과지 한눈 위에 자르는데 되도록이면은 3cm 이상 띄워서, 왜 3cm 이상 띄우는가 하면은
1cm 정도 잘못하면 말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가까운 데 자르면은 눈까지 말라 버립니다. 자, 그래서 3cm 이상 물 흐름이 물이 눈 뒤쪽으로 흐르게끔, 자, 요렇게 날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날려 주시면은 잘린 부분이 눈 뒤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눈 쪽으로 물이 흐르면은 곰팡이가 낍니다. 곰팡이가 껴서 이 신초 발화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이 약간 뒤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꺾을 필요는 없고 살짝 뒤쪽으로 사선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전지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경 써서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요 정도 굵기, 자, 이 결과지보다 상당히 가는데 딱딱하게 이렇게 등속이 되어 있는 거는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가늘다고 해서 이게 저 신초가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만 되면은 이거보다 더 굵어지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냥 한눈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주간 밑부분에 있는 거는 잘라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제거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일자로 서 있는 이 주간에서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자르는데 항상 눈 뒤쪽으로 흐르게 지금 잡고 자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 나무는 여기서 눈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너무 굵고 너무 세게 나오면은 이 순을 제거하고 이어서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세게 나올 경우 이어서 빨리 제거하면은 앞쪽에 비슷하게 순이, 이 비슷한 세력으로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맨 끝에는 제거를 안 하고 여기서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잡아주는가 하면은 싹이 나오면서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바람도 불고 이래서 이게 돌아갈 수 있어서 돌아가지 말라고 잡아주고, 그 대신 눈을 제거해 놓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경우에는 여기서 싹만 안 나오게 눈을 지금 요런 식으로 제거만 해 놓으면은 여기서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요는 눈을 제거하지 마시고 싹을, 이 신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는 제거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끝부분도 자, 이렇게 날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아까처럼 잡아줄 것 같으면은 끝에는 눈만 제거를 하시고, 자, 눈만 제거를 하시고 여기서 이 돌아가지 않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한눈 전정 하시면 됩니다. 자, 한눈 전정을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부분이 또 가늘다 생각하시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주지 굵기에, 모나미 볼펜보다 훨씬 더 굵은 주지 굵기에, 지금 모나미 볼펜 위에 이 힘을 누르는 지금 요 검은 부분 정도의 굵기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역시 간을 다해서 단초 전정 하지 마시고 한눈 전정 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이걸 단초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한눈 단초하면은 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늦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눈 전정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한눈 전정.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받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받아서 다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면 여기 두 눈을 잡아도 되는데 빈자리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그대로 한눈 전정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식재를 했고 원래 2년생에 지금 전정을 이렇게 하는데 3년생 4년생은 또 전정 방법이 또 틀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밭은 제가 작년 6월 14일 날 작년 3월 달에 식재를 했었고 작년 6월 14일 날 제 유튜브에 보면은 저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대형 하우스에 저 식재를 해서 6월 14일 날 제가 여기 와서 비료를 20-20-20을 주고 이 전체 평수에 몇 킬로 주라고 제가 했던 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료를 적당히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나무를 잘 키운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등숙이 이렇게 붉은 빛을 띠게끔 이렇게 등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주 그리고 단단하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등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지 역시 단단해야 됩니다. 결과지가 너무 굵고 납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등숙이 들어와도 약간 누런 빛을 띠게 등숙이 들어오고 이렇게 제대로 등숙이 들어온 나무는 붉은 빛을 띱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지가 둥글고 단단해야 이 눈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눈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자, 이런 나무는 거의 대부분 송이를 다물고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나무 상태도 지금 이 나무는 전지하는 게 한돈 전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단초 전정을 해야 되냐 상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 결과지는 지금 이 결과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비어 있고 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한눈 전지를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결과지지만은 저기는 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부분 쪽으로 끝부분이 아니라 앞쪽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이 부분은 괜찮고 자, 한눈 단초 이렇게 가시면은 불균형하게 이게 싹이 틉니다. 이 크기 자체도 틀리고 한눈 전정한 게 3배 4배 속도를 빨리 자라고 단초 전정한 거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자라고 그리고 단초 전정을 했던 곳에서 싹이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단초 전정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부 다 단초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게 저 가늘기 때문에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싹이 나오면서 자, 어느 정도 이 결과지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은 이게 바람에 의해서나 이렇게 약간씩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고 이거 잡아주면 됩니다. 자,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눈을 제거를 안 할 경우에 지금 얘들이 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다 제거를 하고 자, 끝에서 눈은 다 제거를 하고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눈은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고 끝까지 단초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눈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싹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끔 다 눈을 제거하고 잡아주면은 지금 이 나무가 싹이 트면서 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초 전정을 해야 비슷하게 거의 고루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힘으로 이 신초가 나와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한눈 단초가 갈 경우에는 다 그냥 단초를 해서 이 주지눈만 남기고 다 전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밭을 가서 제가 저 강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끝부분이 너무 세게 나오면은 이걸 풀어서 눕혀 놓는 방법. 자, 끝부분이 앞쪽보다 세게 나오면은 이걸 풀어서 밑으로 이 나무 자체를 내려오면은 끝에가 생각만큼 세게 안 나오고 앞쪽으로 고루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단초 전정을 했을 경우에 아상 처리를 이 나무가 너무 가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나미 볼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상 처리를
안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굵기는 모나미 볼펜보다 몇 배로 굵기 때문에 눈앞에 1cm를 띄워서 아상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아상 처리라는 거는 눈에 상처를 준다는 얘기로 호르몬이, 식물 호르몬이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퍼져서 이 눈 쪽으로 호르몬이 들어가서 싹을 틔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휴면 타파하고 생장 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상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에 1cm 띄워서 1mm만 찍으시면 됩니다. 눈앞에. 그렇게 해서 아상 처리를 하고, 아상 처리를 하는 시기는 물오름이 시작되기 10일에서 15일 전에, 자, 한 10일 전에 아상 처리를 하고, 이 메리트청을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아상 처리를 하고 나서 물이 나올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메리트청을 눈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때 메리트청과 뭐 바이플러스나 이런 효소제하고 같이 섞어서 눈에 바르면은 신초 발화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리트청과 아상 처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나무는 이 뒤에는 아상 처리를 50% 이상은 아상 처리 안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가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또 다른 밭을, 다른 제 고객님의 밭을 또 돌렸는데, 이 밭 역시 상당히 작년에 식재를 하셔서 상당히 잘 키우셨습니다. 정숙도 너무나 잘 들어왔고, 이 결과지 마디 형성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결과지 마디 형성이 작년에 키우실 때 올해 꽃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지 마디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나 FM대로 너무나 잘 키우셨어요. 자, 여기도 다른 뭐 한눈 전정, 단추 전정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자, 결과지에 한눈을, 자, 여기 보시면은 3cm 이상 띄우셔야 됩니다. 자, 말라 들어가요. 자, 최대 1cm 가까이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3cm 이상 띄워서, 자, 약간 대각선으로 물이 뒤쪽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자,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앞쪽 이게 4m 한 50, 4m, 4m 보면 되죠. 약 4m, 4m 20인데 4m 보면 되죠. 자, 여기서 이 앞쪽에 시작하는 데서 끝까지 4m를 보는데, 지금 이 나무는 4m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자, T자로 안 당기고 기역자로 당기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지금 상당히 여기까지, 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단초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을 단초를 해야 된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 저쪽에서 여기까지 한 3m 정도, 3m 이상 지금 저 결과지가 너무나 좋고, 이 주지 굵기가 유성 사인펜, 저 앞부분은 유성 사인펜보다 굵고 뒷부분이 유성 사인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원래 너무 추워서 지금 약간 지금 무르죠. 이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이거 물오름이 시작되면 다 말라 들어옵니다. 다 말라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 등속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이 부분이 동해를 안 받아서 여기까지 싹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쯤에서 자르고 이거를 다 단초를 가도, 자, 요거는 모나미 볼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굵기가. 아상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가는 걸 아상 처리를 하면은 더 마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3-4개 밖에 여기를 잘라서 다시 아니요. 바다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상태가 괜찮은 상태면은 이게 저 모나미 볼펜 정도 많은데 눈이 3-4개 있어요. 자, 이거를 아상을 안 해도 끝부분에 한 1-20%는 아상 처리를 안 해도 다 싹이 잘 틉니다. 자, 중간이나 앞쪽 있으면은 다 단초를 해서 아상을 해야 되지만은 끝부분이면은 단초를 가고 여기까지 한눈 전정 가셔도 다 싹이 잘 틉니다. 그래서 아상을 넣을 필요도 없고, 가늘기 때문에 더욱더 아상을 넣을 필요 없고, 끝부분에는 어차피 아상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끝에 3-4개는 아상을 안 넣으셔도 싹이 잘 틉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거 다 말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잘라야 됩니다. 새로 잘라서 여기서 새로 받으셔야 돼요. 새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자를 필요 없는 가지는
아상을 안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밭은 또 다른 고객님의 제 밭을 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전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모나미 볼펜 반 정도도 안 되고 너무나 주지가 짧고 너무나 세력이 약합니다. 자, 이런 거는 자, 여기서 전정을 해서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강전지를 해야 됩니다. 이 주간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자, 이 주간 부분을 자르는 것도 눈을 몇 개나 놔두고 자르냐에 따라서 또 세력이 틀려집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자르게 되면은 여기서 자르는 것보다 요 밑에서 잘라서 받는 게 세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더 밑에서 자르면 또 세력이 더 좋아지겠죠. 자, 눈을 한 4개, 5개 정도 놔두고 밑에서 잘라서 그 중에 가장 튼실하고 건강한 그 가지를 받아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 요런 나무는 무조건 강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역시 지금 이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역시 너무나 약합니다. 자, 제 새끼손가락에 3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나무 역시 이 지금 주지를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양쪽 주지를 포기를 하시고 밑에서 강전지를 해서 새로 받아서 키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나무는 모나미 볼펜보다 굵습니다. 양쪽으로 모나미 볼펜보다 굵고 여기서 나가는 거는 지금 약간 동해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는 말라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워낙 가늘기 때문에 수액도 그만큼 부족해서 말라 들어옵니다. 자, 이런 나무는 새로 받아서 당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단초 전정을 하셔야 되고 이거 역시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새로 받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 정도 되는 나무를 밑에서 자르게 되면은 또 세력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이 주지 부분에 마디가 너무 길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지 부분의 마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나미 볼펜 2배 정도 굵기에 지금 이 주지 역시 모나미 볼펜보다 조금 더 굵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이 지금 이쪽은 대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작년엔 자옥나무 밑에서 키웠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새로 잘라야 되고 지금 이 정도 굵기는 자, 제 새끼손가락만큼 굵습니다. 자, 이 정도 굵기는 이쯤에서 자, 전체 나간 거에 한 40% 수준에서 30에서 40% 수준에서 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지를 하고 전부 단초를 하셔야 됩니다. 단초 전정을 자, 이 상태에서 새로 받아서 주지 유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결과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가는 나무는 아상을 안 넣어도 싹이 나옵니다. 아상을 넣지 말고 메리트청을 발라 주시면 됩니다. 아상을 넣지 말고 너무 가늘기 때문에 아상을 넣으면 잘못하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상을 넣어도 어느 정도는 굵어서 아상을 넣어도 되는데 뒤쪽은 전혀 안 넣어도 싹이 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다 여기서 새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송이를 다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역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나무는 다 한눈 전쟁이 가능하고 이런 나무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주지는 어느 정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지는 그냥 놔두고
이 정도 나무는 그냥 전부 단초 전정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눈이 없고 한눈 전정 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똑같이 통일을 해서 다 단초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눈이 빈 눈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한눈 전정이 안 되는 결과지와 빈 눈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단초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이쯤에서 뒤쪽은 워낙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강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세 곳의 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전지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세 곳의 밭을 다녀서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다녀왔는데, 집집마다 토양 조건에 따라서 잘 키운 집이 있었고, 그리고 적당히 잘 키운 집이 있었고, 그리고 약한 집이 있었습니다. 또 매우 약한 집도 있었고, 전지는 그 나무 세력에 따라서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눈 전지 한 개 있었고, 그리고 단초 전정, 그리고 강전정, 그렇게 전지를 하시면 되는데, 한눈 전지 하신 거는 아상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초 전정을 한 나무만 아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넘어가는 나무는 아상 처리를 하시면은 위험합니다. 가지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굵은 나무에는 아상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상은 눈에 상처를 낸다는 말로써 이 호르몬이, 이 수분과 수액과 호르몬이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오는데 그 호르몬의 변화를 주어서 눈으로 호르몬을 전달을 시켜서 싹을 트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휴면 타파를 하면서 생장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아상 처리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넣는 시기는 물노름이 시작되기 약 10일에서 15일 전입니다. 그러면은 노지는 한 2월 말 정도 돼서 아상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초 발화에 또 도움이 되게끔 메리트청을 바르는데, 이 메리트청 역시 아상 처리 한 것만 바르시면 됩니다. 한눈 전정 하신 거는 안 바르셔도 싹이 상당히 잘 틉니다. 그래서 한눈 전정 하신 거는 메리트청을 바를 필요가 없고, 단초 전정을 해서 아상 처리를 했든지 그냥 단초 전정만 해놓은 나무들은 메리트청을 발라주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리트청 역시 아상 처리를 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노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메리트청을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단초 전정을 하고 아상 처리를 했는데 메리트청을 발라야 되지만은 3년, 한 4년생은 눈이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여러 개의 눈이 트기 때문에 굳이 메리트청을 안 발라도 어느 정도의 가지 확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잘 트게 하기 위해서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밭이 너무 많아서 발라주기에는 너무 힘들다 하실 경우에는 굳이 발라주지 마시고 물 한 말에 메리트청 80에서 100cc를 넣고 바이플러스나 이런 효소기회를 또 같이 첨가를 하셔서 옆면 시비로 그 눈 쪽으로만 옆면 시비로 살포를 해 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물노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관리입니다. 자, 물노름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물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넘게 물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싹이 올라오는 시기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고루 싹이 잘 터져야 되는데 그 싹 나는 시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뒤에 가서 수정하는 부분에서도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노름이 시작될 때는 물이 흐른다 싶을 때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충분히 공급을 하되 그 뒤로는 평상시대로 공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싹이 올라오면은 또 거기에 따른 물 관리가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면은 이 균일하게, 싹이 균일하게 다 고루 잘 나와야 되는데 그때 또 편차가 많이 나는 밭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싹이 올라오는 그 발화 시점에 또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그 신축 발화가 편차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싹이 터서 결과지가 이 가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 세력을 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디 길이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세력을 보고 수영을 잡는 겁니다. 자, 이 수영 잡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수영에 따라서 마디 이 길이가 차이가 나고 수영에 따라서 과실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수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당을 내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도를 내는 부분에서까지 이 수영을 잡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수영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력이 아주 센 가지는 어느 시점에서 적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영을 잡는 방법과 적심하는 방법, 그리고 마디를 잡아가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은 화수 정리가 끝난 후에 또 꽃이 최대한 이 편차가 길지 않고 최대한 짧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을 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지금 물오름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물오름이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싹이 트는 것, 그리고 수영을 잡는 방법, 그리고 적심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수정 전에 꽃이 편차가 크지 않게 꽃이 동시에 피는 방법. 동시에 필 수는 없겠지만은 그 편차가 길지 않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 자,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